천안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쓰레기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하더라도 그 분리배출되는 양 자체는 쓰레기 발생량으로 다 잡히는 것이죠. 계속 소비량이 많아지고 그 소비의 결과로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가 이 발생된 쓰레기가 잘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소각되거나 아니면 재활용이 되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 돌아가야만이 쓰레기 처리가 잘 되는 것이죠. 일단 소각을 볼까요? 그동안 우리는 소각 시설들을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소각 시설은 계속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소각 시설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태울 수 없으면 그 부분을 재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재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의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재활용 시장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재생원료를 만들어도 이 재생원료가 잘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시스템 전체가 지금 뭔가에 골병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투기되면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바다에 집어넣었던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1억 5천만 톤입니다. 20년이 지나면 2040년이 되면은 그 1억 5천만 톤이 6억 5천만 톤으로 4배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악화되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는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두 가지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분리배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리배출은 사실은 소비자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의 실천에서 딱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일회용품을 안 쓰는 거, 다음에 분리배출을 잘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서 분리배출을 어떻게 잘할 거냐?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다시 재활용되는 것에 붙어있는 이물질은 제거하고. 왜 우리가 재활용품을 세척해서 깨끗하게 버려야 되느냐,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이라고 하는 작업 공정을 가만히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요, 그 이후 단계에서는 작업자가 쓰레기하고 직접 접촉하는 게 최소화됩니다. 소각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집게로 그냥 집어서 소각로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작업자와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은 실을 때부터, 그리고 선별장에서 이걸 손으로 선별하고 재활용 사업장으로 가서 이걸 또 재활용 기계에 집어넣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접촉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음식물이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 심지어 뭐 이 똥기저귀라든지 막 곰팡이가 아름답게 핀 이런 닭뼈다구 뭐 이런 것들을 분리배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별장에서 선별하시는 분의 위생 환경이 너무나 나빠집니다.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환경에서 쓰레기를 만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물이 묻어있는 것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버리는 것은 분리배출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진구만 하더라도 1년에 선별장에서 24억 정도가 선별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내년이 되게 되면은 35억인가요? 30억이요. 30억. 왜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을 제대로 버리게 되면은 이런 비용들이 나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전략한 예산을 가지고 재활용과 관련된 서비스,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잘못된 분리배출로 인해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강진구 차원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종이. 종이의 분리배출은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코팅 종이에요. 비닐이 입혀져 있는 놈들, 이게 짝퉁 종이에요. 그리고 종이를 버리실 때요, 일단 반짝반짝하고 빛이 난다. 쫙 찢어 보신 다음에 비닐이 잡히잖아요. 이건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에요.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영수증, 기름종이라든지 종이 호일이라든지 아니면 휴지라든지 영수증, 사진,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비닐 코팅된 것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희경님 드신 거 이거 그 컵 재활용 안 됩니다.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 유리.
유리와 관련해서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유리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재활용이 되는 재질은 유리병하고 같은 재질만 재활용이 됩니다. 유리병 재질이 소다스케라고 하는 재질의 유리예요. 그래서 일반 유리와 강화 유리 요게 다 소다스케 재질의 유리입니다. 이 유리들은 재활용이 돼요. 문제는 내열 유리입니다. 내열 유리는 분규산 유리라고 하는 전혀 다른 재질의 유리고 열에 강하다는 거잖아요. 유리병을 녹여서 유리병으로 재활용하는데 유리병 녹는 온도에서 내열 유리는 안 녹겠죠. 안 녹으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열 유리는 쓰레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유리도 재활용이 안 되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와 내열 유리 이 두 개 유리가 재활용이 안 되는 유리고요. 소다스케 유리 중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거울이에요. 거울은 뒷면에 칠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는데 양이 많을 경우에는 특수 규격마대를 사셔서 버리셔야 되고요. 소량일 경우에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재활용 안 되는 재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 몇 개 잡아내면요. 일단은 멜라민 수지는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피가 작은 것들도 재활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플라스틱 버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일회용 라이터 같은 경우에 절대 플라스틱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위험 폐기물이에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 화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 있죠. 휴대폰. 보조 배터리도 플라스틱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버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휴대폰 보조 배터리도 절대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뭐 간단합니다. 자꾸 음식물 쓰레기를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닐을 못 버리게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을 음식물 쓰레기에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세상에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돌멩이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 압력밥솥 들어간 것도 저는 들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무지막지하게 쓰레기 잘못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저는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고민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리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반려가족분들과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서 거기에 맞는 해답들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만남들이 많아지는 게 당연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만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도 좀 더 쉽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얻은 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들을 키우면서 나온 쓰레기 문제는 제가 평소에 고민을 안 해봤던 영역이어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것들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